지금 이 시점에 누가 타겟이 돼서 시범 케이스가 돼서 이야기를 어나운스먼트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현대차가 나타난 것이죠. 안녕하세요. 협상가 류전 변호사입니다. 지난 3월 24일에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아주 떠들썩하고 서프라이징했던 그런 아나운스먼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정의선 회장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도 리더십의 측면에서 우리가 인상 깊게 바라볼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장면을 한번 짧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정권은 미국에서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죠. 자동차와 반도체 뿐만 아니고 여러 인더스트리를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것이 바로 반도체 자동차이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어떤 주가도 사실 우려가 되게 많았었고요. 현대차 그룹이 워낙 현대기아가 미국 그다음에 아메리카 시장에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굉장히 큰 우려가 있었죠. 반대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도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많이 받고 있었고요.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고 무지막지하게 관세 정책을 펼친다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제 위기뿐만 아니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다. R의 공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곤두박질을 쳤단 말이죠. 그래서 우려가 증폭되는 그 무렵에 이렇게 현대차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나운스먼트가 되고 대대적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런 것이죠. 정의선 회장이 직접 백악관에서 아나운스먼트를 하고 그리고 트럼프가 아나운스먼트를 함께 합니다. 정의선 회장과 함께 정재훈 부회장 그리고 현대제철의 서강현 사장 그리고 전 주한 미국 대사이죠. 김성 대사가 함께 참여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와 함께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연방 하위원장까지 전부 다 대동을 해서 내가 기다렸던 아나운스먼트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첫 아나운스먼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그룹이 31조 원의 엄청난 투자를 미국 내에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분야는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86억 달러, 철강 생산을 60억 달러, 그리고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에 63억 달러를 투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명시적으로 현대제철이 현대가 미국에서 세우는 첫 번째 제철소를 세우게 되면서 무려 연간 1,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었다라고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트럼프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관세 정책이 분명히 효과가 있음을 밝히는 사례라고 트럼프는 명시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철강을 생산하고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현대는 어떠한 관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약속한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너네가 만약에 미국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고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면 나는 불필요한 관세 같은 것들을 부과하지 않겠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미국만 계속 미치는 장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처럼 하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대가 됐든 도요타가 됐든 어떤 BMW가 됐든 폭스바겐이 됐든 상관없이 지금 이 시점에 누가 타겟이 돼서 시범 케이스가 돼서 이야기를 어나운스먼트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현대차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정의선 회장이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요. 그리고 연한 파란색 넥타이를
내고 점잖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어로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읽을 수 있는 그런 A4 용지도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영어도 곧잘 하시는 분이시고 또 준비도 잘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특이했던 부분은 앞에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옆에 서 있던 도널드 트럼프를 계속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이야기 문장이 끝날 때마다 도널드 트럼프가 yes, 그리고 맞다, 그리고 동의한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호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전략도 리더십적으로는 여러분들 되게 여유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미국인과 이야기를 하는 동양인들이 보통 좀 위축돼 있고 영어도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떨고 그리고 앞만 보고 약간 로봇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물론 준비했던 자료는 있지만 그걸 읽는 거 반 그리고 아이 컨택 반을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저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적으로는 굉장히 인상 깊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을 편안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8,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미국에서 창출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어떻게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현대차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짧게 언급을 하는데 최초의 트럼프와 2019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고 2020년 다보스 포럼에서 다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이 첫 시작 타이밍에 현대차가 이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던 요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죠? 저도 좀 의아했어요.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된 것일까? 그죠? 알고 봤더니 5년, 6년 전부터 이미 트럼프 측과 협의를 계속했고 2020년에 다보스 포럼 또 만났고 그리고 또 김성 전 대사가 또 여러 가지 메신저로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중요한 역할들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침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관세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딱 하고 싶은 그 시점에 현대차가 시범 케이스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아나운스먼트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현대차의 홍보 전략적인 브랜딩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고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죠. 트럼프의 리더십 아래 미국에서 현대차는 견고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나가겠다. 그죠? 그런 표현들도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너무나 좀 인상적이에요. 트럼프를 현대차 사이트에 직접 초대를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yes, yes라고 뒤에서 또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스피치였지만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이나 메시지 그리고 신뢰를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약속까지 얻어내면서 본인이 충분히 현대차와 함께 빛날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부 다 스피치가 끝나고 나서 트럼프와 정의선 회장이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질문을 받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트럼프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yundai is a great company. 그죠? 이 말을 트럼프의 입에서 전 세계 언론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Hyundai is a great company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현대차가 미국에서 그 지위와 그리고 어떤 포지션이 격상되었는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 광고 효과는 얼마나 엄청날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의성 회장님께서 현대차 그룹의 여러 가지 어떤 타이밍, 전략,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리고 어떻게 백악관에서 관세 정책 이후에 처음 시범 케이스로 딱 발탁이 돼서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를 동등한 위치에서 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판을 짠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피치 전략, 그리고 메시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다른 기업들도 한번 참고해 보실 수 있는 사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협상가 류지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